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과제 주제가 저출산과 모성 건강 다루잖아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합계 출산율이 0.1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간호학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원님 말씀대로 수치가 정말 심각하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주거비 부담이나 고용 불안정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벽이 있는지 실감하게 됐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크지만 저는 청년들의 인식 변화에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2030 세대에게 결혼이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인터뷰를 보면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나 아니면 경력 단절 같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비출산을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진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노동시장 구조를 봐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본 논문에서도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세계 최하위권이라 여성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르는 출산 페널티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유엔 인구 기준 보고서를 봐도 한국 응답자의 58%가 재정적 한계를 출산 포기 이유 1위로 꼽았거든요. 한 명은 낳아도 둘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들 중요한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여성 간호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 생물학적 가임률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난임과 고위험 임신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해도 신체적 고통이나 어려운 불안 부족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지은님 보고서에서도 고령 산모 비중이 30%를 넘었다는 내용을 봤어요. 임신 중독증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것도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직장맘들의 경우가 더 안타까운데요. 임신 초기 유산 위험이나 말기 조산 위험이 있을 때도 직장 분위기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내 간호사를 통해 건강 상담이나 배우자가 병진에 동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 환경을 마련하는 게 간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은님 말씀을 듣고 보니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산모가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간호적 지지 체계가 직장 내에서도 좀 절실하겠네요. 결국 해결책은 하나 모으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분양금 제한처럼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기업 문화가 더 유연해져야 하죠. 네, 동감합니다. 유엔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출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의 부족의 문제거든요. 실질적 육아 휴직 보장과 남은 파트너의 지원 같은 선택지를 사회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출산이 개인이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돌봄 시스템이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복합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예비 간호사들은 나중에 임상 현장에서 산모의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와 가족 중심 간호를 실천하는 공모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 제기와 그리고 저출산의 현황, 그리고 이 저출산이 된 원인, 이 원인을 간호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추이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이제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보통 나라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수치가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미세한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OECD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 기준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경제적 원인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 양육 비용의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명은 가능하지만 두 명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높은 주거비 증가도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로는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고, 또한 비용, 비출산의 증가, 그리고 완벽한 부모의 강박, 네 번째로는 출산은 희생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환경과 우선 건강으로서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난임, 위험 산모 역시 증가하는 것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거비 지원의 확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돌봄 지원의 확대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내 간호사와 같이 직장 내에서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산전과 산후를 통합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심리적인 지지 강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위험 임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산 장려는 삶의 질 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국가 기업 의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영이 필요합니다. 예비 간호사로서 산모의 옹호자가 되고